자, 1번 주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일단 1번 주제에 대한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랄까요? 연락이 요즘 갑자기 좀 많이 뜸해졌다, 이 사람이.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매일 아침마다 뭐 잘 잤니? 밥은 먹었니? 이런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좀 말이 없어지고, 또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신만 혹은 아예 확인조차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일쑤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괜히 내가 싫은 티라도 냈나 싶어서 내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시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우리 내담자님들께서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흐름이 좀 뚝 끊긴 것 같으니 이러한 좀 조용한 공기, 그런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해석과 상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1번 주제는 연락이 뜸해진 남자의 속마음을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좀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식은 건지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뭔가 혼란스러운 건지 그 진짜 이유를 이번 타로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의문들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진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는 이성의 시작 혹은 진실에 대한 통찰 내지는 어떤 결단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고 좀 날카로워 보이는 면도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봤을 땐 굉장히 복잡한 내면의 흐름이 얽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특히 남자의 입장에서 저처럼 남자의 입장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감정보다는 판단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내담자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설렘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보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서서히 잠식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본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끌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감정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정을 과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단순한 끌림인지 아니면 진짜 인연인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생각이 그 사람의 선택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에서는 감정을 분석하려 들 때 판단의 기준이 좀 높아진다,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내담자님을 대충 보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면 사실 이런 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진지함이 관계의 흐름을 오히려 멈춰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아예 생각을 멈춰버리는 상태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봅니다. 텐 오브 컵 카드이죠.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텐 오브 컵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소 희망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이다. 마치 표현하자면 가족 사진처럼 안정적이고 또 따뜻하고 감정이 충만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이 카드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좀 이상적인 그 미래의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남자는 이미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깊은 좀 정서적인 상상을 자주 해봤다는 뜻이겠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멀게는 1년, 올해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된다면 어떨까? 만약 우리가 진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관계가 된다면 어떨까?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까지 스스로 상상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돌아와서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본인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든지, 본인의 확신이 좀 부족하다든지, 내지는 본인이 겪었던 과거의 연애에 대한 어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텐 오브 컵 카드는 때때로는 너무 높은 기대치가 만든 어떤 회피? 이런 걸 좀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기는 싫다는 그런 마음, 이런 모든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좀 연락이 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어떤 불안, 그것이 지금 이 남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 세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Four of Coins 카드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친 마음, 그리고 손 놓기 어려운 일종의 집착. 그래서 Four of Coins는 안전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또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남자는 내담자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디에도 발을 딛지 않은 채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일 수가 있겠죠. 무관심하거나 내지는 이제는 끝난 건가? 쉽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내담자님에게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과의 연결, 그러한 어떤 인연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혹시 다시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과 일종의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해서 Four of Coins는 마음을 주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잃는 거는 더 싫어,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자면 관계가 너무나도 진지해질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놓기에는 좀 아쉬운 감정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우리 내담자님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쥐고만 있는 상태이겠다.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고 내담자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보내는 무관심의 얼굴 뒤에는 사실은 깊은 불안과 어떤 내담자님에 대한 애착, 집착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장의 카드 조합을 보면서 그 남자가 뭐랄까요, 좀 진심인데 진심에 좀 겁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상대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의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아서 더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 남자들은 본인이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책임감을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오는 부담감도 굉장히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이 더욱더 진심으로 대할수록 조심스러워지고, 그러한 조심스러움이 때때로 연락 단절, 또 뜸한 연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조심이라는 것이, 조심하는 태도가 결국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에게는 무관심이나 회피로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좀 멈춘 걸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버려진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남자의 침묵을 무조건 나에 대한 거절로 해석하지 말 것. 하지만 그 침묵을 이유로 우리 내담자님의 감정까지 줄이지는 말 것. 우리 내담자님의 감정도 중요하니까 일단 그러한 감정을 우선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좀 표현이 더디다고 해서 바로 접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상대의 마음보다 본인의
나의 존엄을 먼저 지켜야 또 관계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이러한 카드 조합은 지금 그 남자가 정말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자기 안에 답을 못 내리고 멈춰있는 상태라는 걸 시사하죠. 그래서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애정도 있고 함께하고 싶은 미래도 분명히 상상해봤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서 옮기는 실천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연락을 멈춘 것은 이 관계를 정말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잠깐 외면한 결과에 가깝겠다. 그래서 그 남자는 여전히 우리 내담자님을 떠올리고 있고 다시 연락할 가능성도, 다시금 유연하게 연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그 사람 본인조차 모른다는 것이 조금 답답한 점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침묵을 기다리느라 우리 내담자님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내담자님의 감정, 내담자님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이 상대방이 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기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혼란을 우리 내담자님께서 혼자 짊어져야 할 그런 책임 혹은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때로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게 필요하겠다. 본인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리딩이 지금 그 남자의 침묵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우리 내담자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해서 1번 주제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이나 고민거리 있으시면 또 개인 상담에서 진행하는 것이 리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주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제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것이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은 하지 못하는 남자. 굉장히 답답한 남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 알겠어. 눈빛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지는데 막상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감정을 좀 흘리듯이 말하거나 그냥 하면서 얼버무리기 일수다. 그래서 분명 나한테 다가온 듯 했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조금 유보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는 또 나만 설레인 거야? 하면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챕터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를 다룹니다.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냥 싫으면 싫다 라고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의외로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3장의 카드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가봅니다. 텐 오브 코인즈 카드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완벽을 꿈꾸지만 쉽게 털어놓지는 못하는 책임감. 텐 오브 코인즈는 기본적으로 타로에서 완성과 안정, 그리고 공동체적 성공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겉으로는 여유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풍기지만 사실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면 시작하지도 않겠다라는 일종의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이 단순한 데이트 상대로 보이기보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고 꽤 우리 관계를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겠다. 그래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을 아끼고 본인의 행동을 좀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좋은 직장을 갖고 일정한 수입이 생긴 뒤에야 사귀자라는 말, 혹은 뭐 고백을 전한다든가 본인 가족에게 떳떳하게 소개할 여건이 생겨야 이러한 우리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자에게 이 첫 번째 10 오브 코인즈 카드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완성되지 않은 현실 앞에 망설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로써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걸맞는 환경을 먼저 조성한 뒤에 말하고 싶어서 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준비 기간 동안 우리 내담자님께서 그 남자의 속내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함이 쌓이고 또 오해가 시작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도대체 뭔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보죠. 3 오브 코인즈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마음, 그러나 표현 방식은 행동의 언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오브 코인즈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어떤 공동적인 창조 내지는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보통 연인관계에서는 혼자 꾸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둘이 머리를 맞대야 더 단단해진다 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는 우리 내담자님과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한다, 성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서로에게 상응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로맨틱한 어떤 고백이나 감성적인 문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내담자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애쓴다거나, 갑자기 네가 쓰는 핸드폰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 또 새 거 하나 사러 같이 알아볼까? 라면서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하려고 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카드가 보여주는 그 사람만의 애정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감정의 언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보고 싶어, 널 좋아해, 널 사랑해 같은 이런 언어와 그가 쓰는 행동의 언어 사이에 간극이 좀 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일을 함께 하면서 마음이 더 깊어진다고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담자님은 말로써 좀 확인을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내담자님께서 느끼실 사랑의 체감 온도가 좀 엇갈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 그래서 3 오브 코인즈 카드가 알려주는 것은 이 남자가 일종의 협업을 통해 친밀감을 키우는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예를 들면 프로젝트 내지는 취미활동이든 같이 해보자, 우리 취미활동 같이 해보자, 너 뭐 좋아해,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그 남자가 내담자님에게 표현하는 일종의 감정적 고백이자 관계를 다지는 초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가보죠. 페이지 오브 코인즈 카드입니다. 서툰 고백, 그리고 작은 제스처, 아직은 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랑의 수습생,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 코인즈 카드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배우는 초심자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동시에 진심은 있지만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떤 말이 과연 적절할지, 언제 어떻게 건네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카드가 뜰 때 자주 보이는 양상은 정성껏 준비한 커피 하나를 불쑥 건네면서 그냥 생각나서 사왔어 하면서 좀 머쓱해한다든지, 장문의 연락을 보내려고 쓰다가 지우다를 반복하다가 다 지우고 밥 먹었니? 이런 한마디만 보내는 모습, 이런 게 좀 자주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 코인즈는 작지만 성의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인물이겠다. 다만 우리 내담자님이 그 뉘앙스를 알아차리지 못하신다면 그 남자 본인은 역시 난 표현이 좀 서툴러 하면서 좀
자책을 하고 위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전달할 고백의 타이밍은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두 사람의 관계의 모호함은 정말 또 길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조언, 일종의 조언은 정말 명확하죠. 그 사람의 작은 시도도 우리 내담자님이 캐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한 시도가 통했다라는 자그마한 신호를 좀 보내시라.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확신에 찬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돋보인다. 이번 주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어떤 리딩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좀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비로소 닷을 내리다 보니 관계를 시작할 타이밍을 좀 자주 놓치곤 했던 것 같다. 돌아보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사실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완벽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한 이런 타입의 사람의 지인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같이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가장 큰 애정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왜 이렇게 건조해 했지만서도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나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이런 좀 애정 표현이구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카드에서 좀 나와보자면, 이런 좀 뭐랄까요, 서툰 고백 이런 걸 받으면 사실 좀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툼 뒤에 나 정말 노력 중이야 라는 메시지가 들리면 오히려 또 믿음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서툴고 조금 미숙한 그런 작은 신호들을 못 알아차리고 정말 나 좋아하긴 하니 하고 지나칠 때가 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카드 조합이 나오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티는 언제 어디에나 그 사람 모든 것에 묻어 있을 수 있으며, 그러니 디테일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읽어줘라.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큰 책임은 짊어지고 싶은 마음,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의도,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서툰 고백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을 절대 대충 대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이고, 행동으로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좀 다소 서툴러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연락이나 고백이 늦어진다는 것은 감정의 부재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책임의 과부하 때문이겠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얘는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그가 내미는 어떤 작은 손길, 작게나마 나누려는 현실적인 제안을 한 번쯤은 받아들여 보시는 것도 좋겠다. 물론 우리 내담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기다리는 동안 상처만 커진다면 내담자님의 기준을 그때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나한테 확인이 필요해 라고 또 선은 그어야 될 건 또 그어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부터 소중히 여기는 태도, 우리 내담자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상대의 서툰 진심을 이해하려는 마음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책임감, 협업, 그리고 어떤 서툰 고백, 이런 세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조금씩 용기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내담자님도 그러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시고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이번 주제 리딩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고민이나 또 상담 나누고 싶으신 생각 있으시면 또 제가 개인 상담 얼마든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참 감사드리겠고, 이번 주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번 주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주제에 대한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주제는 우리 보셨다시피 밀당하는 남자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이 카드 조합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표면적으로는 완성되고 좀 안정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갈등과 어떤 불균형이 들어가 있어서 왜 자꾸 이 사람은 나한테 확신을 줬다 뺐다 하는 것일까를 설명드리고 또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거죠. 갑자기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또 나한테 멀어지는 사람. 오늘은 분명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내일은 또 딱 잘라서 선을 긋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나한테 진심이야?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사람. 연애에 있어서 밀당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쓰이죠. 흔하게 쓰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감정의 진폭 또는 불안 내지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그런 남자들의 속마음을 이 3장의 카드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완벽을 꿈꾸고 속으로는 계속 이기려고 들면서 결국엔 마음은 편안한 안정으로 향해 있는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흐름 속에서 그 남자의 진짜 감정과 의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가봅니다. 더 월드 카드입니다. 겉은 완성형처럼 보이는 남자. 하지만 그 사람 속은 굉장히 기준이 높은 철저한 이상주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월드는 타로에서 봤을 때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성취, 완성, 그리고 이상적인 선순환. 이 카드를 첫 장으로 나왔다는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애조차도 본인이 완성된 상태에서만 시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성형으로 보인다. 직장이면 직장, 돈벌이면 돈벌이, 외모도 멀끔할 것이고 어떤 대화 센스, 그리고 또 본인의 감정 조절까지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이만하면 됐지 라는 타협이 절대 안 되는 성격이다. 그래서 자기가 안에서 그려놓은 그 완벽한 어떤 연애라는 그림이 있고 상대가 그 그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 흔들리거나 갑자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월드는 자신 안에 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감정에 빠져서 망가진다기보다는 그러한 감정을 다 하나하나 조율해가면서 완벽하게 다루고 싶다. 이런 욕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고 확신을 주다가도 이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러한 이유로 한 발 빼는 식의 좀 밀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뇌담자님께 보여주는 따뜻함,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작은 눈빛,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더 월드가 나타내는 어떤 순수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본인 안에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선을 긋고 내지는 연락을 늦추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드는 그런 기조가 좀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사랑 앞에서도 절대 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 남자. 기본적으로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는 갈등, 논쟁, 그리고 이기는 것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감정보다 주도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더 좋아하면 지는 거야. 이런 좀 시대에 뒤처진 가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때만 반응하면서 본인이 더 감정적으로 밀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이 카드가 나타내는 어떤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 성격에서 잘 드러나죠. 겉으로는 쿨하게 잘 지내고 있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뇌담자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들키는 순간 본인이 좀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먼저 내가 뒤돌아설게, 이런 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5 오브 소드 카드에서 심리적인 갑을 관계에서 늘 갑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파악해놓고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애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늘 감정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고 결국 그것이 관계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절단시켜버리는 원인이 되겠죠. 마지막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4 오브 원즈 카드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안정된 관계, 하지만 그것은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불안? 그래서 4 오브 원즈 카드는 기본적으로 축하, 기쁨, 내지는 안정적인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결혼식, 집들이, 그리고 든든한 친구들, 어떤 이 카드가 나타내는 그림들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좀 정착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래서 이 카드는 결국 그 사람이 결국에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 카드가 밀당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카드냐? 너무 딴판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한번 보자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게 안정이라는 것을 뜻하지만서도 그러한 안정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또 지향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오래 믿어본 적이 과거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과거에 큰 실망 혹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관계가 좀 편안해질수록 이거 진짜 너무 편한데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좀 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당이라는 행동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조절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다리는, 또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인정해버린다면 본인이 또 지는 것 같고 너무 빨리 빠져들까봐 일부러 한 발씩 물러서는 것이죠. 그리고 4 오브 원즈 카드는 때때로는 진심으로 정착을 원하지만 그 진심을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따뜻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따뜻함은 진짜이지만 그 따뜻함을 내담자님께 표현하는 방식이 엇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리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고 상담자로서도 많이 봤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많이 봤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저도 종종 사람을 만나곤 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또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대한테 내가 너무 빠지면 내가 약간 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좋아하게 되면 무서워지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일부러 연락을 좀 늦추고 괜히 바쁜 척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못할 짓입니다만 테스트했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이 듭니다. 한데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도 도움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라면서 상당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더 월드 같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더 월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정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과 마주할 때 그러한 괴리 때문에 자꾸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진심은 피하게 되는 것이고, 밀당이라는 것은 사랑을 지키는 일종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방어막 혹은 무기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함께 본다면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깊이에 빠져드는 것이 두렵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갑자기 다정했다가도 선을 긋고 연락을 주도하다가도 끊어버리고 확신을 줬다가 혼자 정리하는 식의 밀당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내담자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것일 수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진심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상대에게 닿지 않을 뿐더러 결코 건강한 관계로 이어가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애매하게 흘리는 식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되려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봅니다. 오늘 카드들이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 안에는 분명히 따뜻한 진심과 이상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다분하다. 다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때때로 거리를 두고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밀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란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게임도 아닙니다. 감정은 흘러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진심이 느껴져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죠. 혹시 그 상대방이 지금 밀당으로서 우리 내담자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내담자님들은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신다기보다는 아니, 나는 이러한 관계에 이제 좀 지쳐. 나한테 이제 확신을 줘. 확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밀당에 끌려다니시지만 말고 또 한 번씩 강하게 나가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3번 주제는 리딩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고민이나 또 생각거리 있으시면 개인 상담으로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주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카드 3장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주제 3장의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 정말 아이 컨택을 항상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연락이 오고 내 기분을 먼저 살펴주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뚝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갑자기 대화의 텀이 길어지고 요즘 바빠서 내가 좀 바빠서 그래 미안해 라는 말만 남긴 채 감정도 그리고 본인의 태도도 뚜렷하게 선을 긋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정했던 태도는 도대체 다 뭐였을까? 또 나만 착각한 건가? 아니면 진짜 마음이 있긴 있었던 걸까? 그것을 이번 챕터에서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남자, 그런 남자들의 속마음을 3장의 카드로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정함이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 다정함이 진심이었으면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는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카드입니다. 투 오브 컵 카드죠. 감정은 분명히 있었다. 진짜 좋아했다. 투 오브 컵스 카드는 타로에서 봤을 때 가장 뚜렷한 감정적인 교류를 의미합니다. 마주보는 두 사람, 그리고 서로가 잔을 기울이면서 신뢰와 친밀감을 나누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진심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 우리 내담자님께 보였던 다정함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님께서 착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남자도 내담자님을 향한 감정을 확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한 감정이 영원히 유지되는가? 투 오브 컵즈는 관계의 시작과 상승을 의미하지만 지속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것은 이 남자가 아직 감정의 무게나 관계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설렘이 컸고 이 사람이라면 정말 잘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희망도 있었겠지만 그 감정을 현실로 끌어내는 순간 어딘가에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고개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바로 다정함 이후에 일종의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 그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식스 오브 컵 카드죠.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의 감정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사람,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식스 오브 컵스 카드는 과거의 기억, 그리고 익숙함 내지는 유년기의 감정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종종 과거의 누군가 혹은 이상화된 감정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우리 내담자님과의 감정에서 본인의 옛 사랑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실패가 지금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종의 감정적인 방어막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 앞에서 늘 자기 안에 어떤 과거의 기억과 대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 애인보다 더 따뜻할까? 이 관계도 결국 예전처럼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무의식 중에서 자꾸만 또 따라붙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그 남자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멈추는 경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정함을 줘놓고도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안전한 세계로 후퇴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식스 오브 컵스 카드는 동시에 이상화된 어떤 연애의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머릿속에 이래야 한다 라는 연애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담자님과의 현실적인 소통에서 그러한 틀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혼자서 실망하고 혼자 그 감정들을 정리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남자가 준 다정함은 진심이겠습니다만 그러한 다정함을 지켜내는 법은 아직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본인의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은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나인 오브 코인즈 카드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립에 대한 어떤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인 오브 코인즈 카드는 자기만족, 자립, 혼자서도 충분한 삶 이런 키워드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그림 속의 인물은 풍요롭고 단정한 삶을 누리면서 외부의 어떠한 개입 없이 본인만의 세상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인물상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카드는 이 세 번째 카드는 종종 연애는 원하지만서도 연애에 흔들리고 싶지는 않은 사람에게서 자주 나옵니다. 즉 그 사람은 내담자님을 좋아하지만 그런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루틴이나 중심이 흐트러지는 게 좀 꺼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진지해질 때 슬며시 선을 긋기 시작하고 본인이 보여줬던 다정한 태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본인만의 공간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것은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연애를 하면서도 나는 내 삶을 일단 유지해야 돼. 라는 신념이 강한 사람의 행동이겠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내담자님이 그 사람의 일정이나 어떤 리듬에 맞춰야만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겠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나인 오브 코인즈 카드는 그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을 잃는 것, 그것이 두려운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립을 해치지 않는 관계만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관계 유지 조건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 조합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투 오브 컵 첫 번째 카드를 통해 감정이 시작되고 두 번째 카드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옛 사랑이랑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카드에서는 또 본인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도 자꾸 내면에서 좀 부딪히고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형을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방어적인 다정함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따뜻함은 주지만 그러한 따뜻함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문을 닫는 사람이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연애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리딩해드린 바와 같은 사람이겠죠. 알고 보니까 근데 그는 진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정이 커지면 내가 다칠지도 몰라 라는 불안이 너무 컸던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다정함 하나만으로는 확신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따뜻함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파악할 줄 아는 내실을 다지는 게 우리 내담자님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3장의 카드를 조합해보자면 그 사람은 우리 내담자님께 분명히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다정함은 순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과거의 기억과 비교하거나 혼자만의 세계를 지키려는 욕망이 강해졌고 결국에는 마음을 접는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죠. 그는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면서도 우리 내담자님께서 그의 삶에 너무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좀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가 보여줬던 다정함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러한 멈춤은 결국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 게 맞나? 라는 우리 내담자님 머릿속에서만의 혼란으로 유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지속적인 감정 표현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내담자님에게 있어 더 큰 상처를 자초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의 감정보다 내담자님께서 원하는 관계 방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다정함이 곧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진심으로 다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다정함을 지속할 내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내담자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 안에 여전히 마주하지 못한 여러 감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담자님께 얼마나 다정했느냐가 아니라 그 다정함을 얼마나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겠습니다. 만약 내담자님께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나 침묵 앞에서 자책하거나 혼돈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영상이 그러한 다정함 뒤에 이유를 궁금해했던 우리 내담자님께 작은 이해와 위로가 됐길 바라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개인 상담 언제든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실 때 찾아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